안녕하십니까. 윤선생 엑셀 교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도형 다루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합계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은 아마도 다음 주에 강의는 에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에버리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도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엑셀을 사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엑셀은 어렵다고 하면서 엑셀에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왜 그분들이 엑셀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엑셀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수식으로 출발을 하니까 엑셀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들 처음에 엑셀 배울 때 수식부터 가르치고 저 진짜 저 반대거든요. 엑셀을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도형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도형 다루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엑셀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형을 하나 이제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삽입에 가서 도형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조금 확대된 상태에서는 이 도형 버튼이 좀 더 크게 해서 나올 거고요. 지금 도형 버튼이 좀 작게 이렇게 나왔죠. 도형 버튼, 그리고 이것은 그림을 넣을 때 이 버튼을 눌러서 그림을 넣게 되죠. 자, 도형입니다. 도형을 그릴 때에 우리가 흔히 그리는 것이 사각형과 원입니다. 그죠? 사각형과 원, 때로는 화살표도 그리게 되죠. 자, 도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도형은 한 번 그리고 나면은 풀려져 버립니다. 직사각형을 여러 개를 계속해서 그리고 싶은데 한 번 그리고 나서 풀려져 버립니다. 안 그려져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있네요. 그죠? 여기서도 이 도형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버튼이 있고, 여기 삽입에도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형을 그리기 전에, 그 도형을 그리기 전에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기 잠금 모드. 되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시면 됩니다. 계속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키를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Shift나 Ctrl이나 Alt나 이것을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나서도 이 커서를 보십시오. 커서. 계속 그릴 수 있는 커서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 연결선들이 있죠. 연결선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선을 가까이 가져가면 점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라. 또 연결선도 연결하려고 하니까 또 풀렸어요. 연결선도 그러면 요번에 그리기 잠금 모드로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그게 풀려지게 되죠. 자,
요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 연결선은 어떠냐면은, 연결선은 이리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여도 선이 따로 놀지 않고 붙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연결선. 여러분들 설명이나 차트나 어떤 도표들을 그릴 때에 연결선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금은 연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도형을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죠. 보면은 도형은 조절점에서 이렇게 조절점을 당기게 되면은 도형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절점에서 요거 흰 점을 조절점이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마법과 같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알트 키에 마법과 같은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방금도 제가 도형을 그릴 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리기 잠금 모드라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도형을 풀리지 않고 계속 그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도형을 그릴 때에 셀의 테두리에 맞춰서 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Alt 키를 누르고 그리든지 조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테두리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의 성격은 어떠냐면은 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에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여기 변에서 말고요. 변에서는 일정한 비율이 아니고요. 이 모서리에서 하게 되면은 일정한 비율로 조절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점을 건드리게 되면은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할 때는 몸통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조절점을 말씀드렸고요. 몸통에서 클릭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수평 아니면은 수직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평 아니면은 수직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회전축입니다. 여기서 회전을 시킬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회전시키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15도 간격으로 조절이 됩니다. 15도 간격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회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도형의 몸통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도형의 몸통을 당기면은 복사가 됩니다. 복사, 컨트롤 누르고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할 때도 그러면은 맞추고 싶다. 셀에 맞추고 싶다. 자, 이게 맞췄어요. 그죠? 맞춘 상태인데 Alt 누르면 셀에 맞춘다 그랬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lt도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셀의 테두리에 딱딱딱딱 맞춰지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당긴다. 그러면은 수평 아니면은 수직으로만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 있죠.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요거는 선택을 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도 색깔 채우는 이런 건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라데이션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질감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메뉴에 안 나타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은 또 이제 패턴은 잘 안 씁니다만은, 그래서 패턴이라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이제 도형 서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도형 서식은 제일 아래쪽 여기 이거를 쓴 도형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걸 축소를 시키고 나서 여기 도형 서식이 있죠. 도형 서식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도형 서식 창이 뜨죠. 그러면 여기에 패턴 채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턴 채우기, 이런 패턴 끝에 색깔이 뭐냐? 빨강색이다. 배경색은 뭐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검정색이다. 검정이다. 그 다음에 패턴 색깔은 흰색이다. 이런 패턴 채우기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셀 서식, 도형 서식, 모든 서식은 컨트롤 1로 통한다. 그럼 컨트롤 1 누르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는 채우기, 요거는 효과에 대해서 나오고요. 여기는 사이즈, 그리고 크기, 속성, 텍스트 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좀 도형 가지고 좀 장난을 좀 쳐볼까 싶습니다. 자, 장난을 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 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다 지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개씩 다 지웁니까? 이렇게? 한 개씩 다 지워요? 그렇지. 정말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도형을 다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 찾기 및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선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del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지우지 않고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면 찾기 및 선택에서 선택창이라고 있어요. 여기 쭉 있죠? 요놈 선택하면 얘가 선택됐고, 요놈 선택하면 얘고, 요놈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눈을 이렇게 끄면은 여기가 사라져요. 그러나 있습니다. 숨겨지죠. 숨겨진 상태로 있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모두 숨기기, 모두 표시,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내리고 올리고는 뭐냐면은 여기에 도형을 앞으로 내게 하고 뒤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렇게 다 선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선택을 하고 쉬울 때는 그냥 del 키를 누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del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도형을 가지고 장난친다 그랬죠. 자, 도형을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삽입해서 도형에서, 그래서 이번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 하나 그렸어요. 원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요 점 편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형 편집.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점 편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 편집. 요 점을 요렇게 당기면은 요런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계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 놈을 요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지점을 직선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직선점은 이렇게 된 놈입니다. 이렇게 된 놈이고, 이렇게 된 놈이고, 이 점을 꼭지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지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테두리 쪽에 가져가게 되면은 커서가 바뀝니다. 이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점 추가. 그럼 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점을 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형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형을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 보시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도형 채우기는 아까 한번 도형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파일에서 그림 과일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두께를 요거만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대시 점점점점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윤곽선의 테두리 윤곽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도 있고요. 빨간색으로 할 수 있고 검정색으로 했다. 그럼 지금 이제 현재 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에서 요거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에 가게 되면 그림 테두리, 그림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 그리기 도구에도 가보면은 여기 보면 도형 효과가 있어요. 기본 설정, 그림자는 이렇게 그림자가 지금 보이죠?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림자가 보이죠? 그래서 그림자를 더 이렇게 두도록 하겠다. 다시 눌러서 그림자에 가서 제일 아래쪽에 그림자 옵션 갔어요. 여기서 투명도는 얼마나 70%로 하겠다. 그 다음에 크기는 그렇고 흐리게 4pt로 되어 있는데 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격은 더 크게 자 이렇게 해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또 보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3차원이라고 있어요. 3차원으로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너비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도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표가 많이 날 건데요. 깊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리죠. 돌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에 뭐 화면이 좀 조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너비, 높이, 조절되죠. 근데 그 색깔도 밑에 뭐 색깔을 빨강색으로 한다. 뭐 외형성이네요. 이거는요. 외형성 말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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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도형을 가지고 여기서 입체도 만들 수 있다. 3D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꼭 3D 툴이라 해야지 3D를 만듭니까? 엑셀에서는 옛날부터 엑셀 2003 버전부터 이런 것이 다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린다면은 도형에 보면은 요 놈이 있습니다. 여기 곡선 삽입에 눌러서 곡선이 있고 자유곡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자유형도 있고요. 요것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요것들 사용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그리는 대로 연필처럼 이렇게 그리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요걸 잘 씁니다.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놓고 눌러서 놓고 눌러서 놓고 눌러서 놓고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도 여기서도 또 전 편집을 해서 이렇게 당길 수 있죠. 당길 수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여기에다가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미지로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미지를 어떻게 저장하겠습니까? 여기서 엑셀에서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매크로로는 가능하지만은 여기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복사 있죠, 복사 이거. 그래, 컨트롤 C를 눌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포토샵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림판 있죠. 그림판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 흰 여백이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현재 그 모양, 현재 그 선택된 그 영역, 그 크기만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판을 가지고도 이렇게 엑셀과 그림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엑셀 가지고 그림을 이미지 작업을 합니다. 이미지 작업을 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림판에서 바로 이제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을 포토샵에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엄청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엑셀에서는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이 그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언젠가 또 다루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